없는 걸 있게 만들어서 지금 네.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거고 존립의 네. 기로에 서 있는 국민의당인데 지금 방송은 이 시간까지 나온 최신의 정보는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죠. 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거죠. 이유미 씨가 이준서가 요구를 못 견뎌서 자료를 만든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출석하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도 제보 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성은 씨도. 제가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유미도 그렇고 이준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카이스트 대학원 나와서 나름 벤처 기업도 해보고 이러면서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괜찮았던 청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거나 이런 일에 개입됐거나 이렇게 됐는지 요즘은 그 구조적인 요인이 뭘까 요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남부지방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유미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문준용 파슨스 동료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가공의 인물? 네, 가공의 인물이다. 그런데 이게 이유미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얘기한 겁니다. 조성은에게. 그러면서 이런 일을 왜 했냐 도대체 이렇게 물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못 견뎌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뭐 단서를 달았어요. 그 적극적으로 조작해서 거짓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냥 뭔가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지만 지금 이 진술은 굉장한 압박을 실무자에게 가했다. 국민의당이. 그런데 그게 이준서 차원이었는지 더 윗선이었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이준서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가 했다는 톡의 내용 중에 네. 이걸 뭐 까발리면 공개하면 네. 당이 뭐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이준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준서 입장에서 그게 거짓인지 알았다는 어떤 시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증언으로만 보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유미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는 이유미가 바로 국민의당 당시에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바로 던졌을 때 검증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최소한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에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누군가의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믿고 그걸로 대선 무기로서 사용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준석 단독으로 조작을 가담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더 윗선까지가 있는지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준서가 이유미가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큰일 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요지의 카톡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서가 카톡으로는 답하지 않고 다른 SNS를 통해서 사실이라니 뭘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바이로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알리바이가 될지 아니면 이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제가 온갖 토론회 뭐 보도 전문 채널 종편에 나가서 국민의당에 가장 세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문제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대변인 라인 그쪽과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에 강현재 변호사도 있었고 김철근 대변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진영 변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성호 부단장도 저하고 토론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요. 뭔가 국민의당이 일사불란하게 그 문준용 건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겠다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똑같았어요. 우선 토론회에 나오시면 남의 말을 안 들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 하시고 거짓말을 막 하시고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럼 또 화내시면서 막 이런 이게 그때 반복된 패턴이었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하게 되는 건 그동안의 유세가 너무 공중전을 하면서 그 안철수답지 못했다. 그래서 안철수다운 프로그램을 만든 게 뚜벅이 유세예요. 그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는 그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뚜벅이 유세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당은 사실은 네거티브를 그때부터 더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와 당을 분리하면서 뭔가 막판 스파트를 해보자는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입수한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폭로를 못하고 넘어간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당이 다른 당의 그 하부 조직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잘해서 우리 쪽으로 데려오자 이런 기획 내용이 담긴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폭로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뚜벅이 유세로 새정치 모드로 돌아가면서 안 후보는 뒤로는 대대적인 네거티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그게 문준영이었고요. 막판 포인트가 그 조작된 파슨스 동료 증언이었거든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면 막판 스포트라는 게 뭐예요? 있는 힘껏 마지막 힘을 다 짜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서 혼자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국민의당의 막판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건 잡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방을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려고 하면 끌어내릴 만한 소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술한 제보를 갖고도 최대한 선의로 봐줘도 그 사람들은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문재인 후보를 어찌됐건 간에 여론조사에서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제대로 끌어내리면 자기가 1위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선의로 봐주면 안철수나 박지원 두 입장에서 찜찜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고해보자. 저는 그쪽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선의로 봐주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들 중에 안철수 씨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변호사가 이유미의 변호를 받는다. 이건 좀 엄청 찜찜한 부분이거든요.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유미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도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자 뭐 이런 메시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를 놓고 그 상황을 대비해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그건 안철수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SOS를 치는데 그 내용이 우리도 무슨 고소를 취하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의혹 제기한 게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내는 문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한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 공유 범위가 뭔지. 그리고 그거하고 또 연관된 게 뭐냐면 이준서, 이유미 카톡 중에 이유미가 막 걱정을 하니까 이준서가 대선 지나면 고소고발은 다 취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와 지금 이유미가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는 다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때 국민의당이 그 시기에 국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문준영이 고용정보원에 들어갔는데 5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급 공무원으로 특혜를 받았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답변이 고용정보원 5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7급에서 9급 사이 8급이다. 요 답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요거를 안철수 후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현재 변호사도 반복해서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할 때 TV에 나와서 왜 거짓말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특혜 받았다.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토론자, 국민의당 토론자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뭐 개별적으로 했다고는 안 보이고요. 이 5급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파슨스 동료 건도 이게 국민의당에서 이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유미 혼자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의 국민이 이건 국민의당 차원에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눈이다. 어제 김성호 전 그 부단장의 네. 나는 이거를 사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당 공식 통로를 통해서 받았다. 이거 네.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 공식 통로라 함은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 조작을 당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작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선 전략 속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인지는 당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돌발 질문. 네. 제가 알고 있기에도 김성호 씨는 정동영계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그 사람이 정동영계 인계. 미국. 네. 한겨레 신문 기자도 했고. 네. 근데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정동영, 정정배 이런 사람들은. 네.
이 상태에서 안철수나 박지원이 완전히 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당을 전속시키는 게 좋아요? 어느 쪽 스탠스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같으면? 의원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이걸 잘 수습해서 정면 돌파해서 당을 살리려고 했을 테고요, 저는. 그렇지만 이게 당권을 잡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A가 살면 내가 죽고 A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거든요, 막판에 당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계산이 작동할 것 같아요. 검증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최소한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에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누군가의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믿고 그걸로 대선 무기로서 사용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준석 단독으로 조작을 가담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더 윗선까지가 있는지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유미가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큰일 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요지의 카톡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서가 카톡으로는 답하지 않고 다른 SNS를 통해서 사실이라니 뭘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바이 없는 걸 있게 만들어서 지금 네.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거고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국민의당인데 지금 방송은 이 시간까지 나온 최신의 정보는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죠. 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죠. 이유미 씨가 이준서가 요구를 못 견뎌서 자료를 만든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출석하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도 제보 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성은 씨도. 제가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유미도 그렇고 이준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카이스트 대학원 나와서 나름 벤처 기업도 해보고 이러면서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괜찮았던 청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거나 이런 일에 개입됐거나 이렇게 됐는지 요즘은 그 구조적인 요인이 뭘까 요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남부지방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유미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문준용 파슨스 동료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가공의 인물? 네, 가공의 인물이다. 그런데 이게 이유미의 더 윗선이었는지, 예,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이준서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가 했다는 톡의 내용 중에 네. 이걸 뭐 까발리면 공개하면 네. 당이 뭐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이준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준석 입장에서 그게 거짓인지 알았다는 어떤 시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증언으로만 보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유미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는 이유미가 바로 국민의당 당시의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바로 던졌을 때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얘기한 겁니다. 조성은에게. 예, 그러면서 이런 일을 왜 했냐 도대체 이렇게 물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못 견뎌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뭐 단서를 달았어요. 그 적극적으로 조작해서 거짓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냥 뭔가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지만 지금 이 진술은 굉장한 압박을 실무자에게 가했다. 국민의당이. 그런데 그게 이준서 차원이었는지